하루 중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점심시간. 손꼽아 기다린 만큼이나 정말 순식간에 시끌시끌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학교가 들썩이는 와중에도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쯤 뛰어노는 아이들로 가득해야 할 운동장이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아이들은 활동량 자체가 많아요. 안 그래도 학원이다 뭐다 해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미세먼지까지 아이들의 활동 기회를 뺏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점심시간뿐 아니라 체육시간 풍경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진행되던 수업을 체육관 수업으로 대체하거나 교과서 수업으로 바꾸는 경우도 늘고 있죠. 어린아이들의 호흡량은 성인보다 약 2배에서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발달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어른들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이제 마음껏 뛰어놀 자유조차 누리기 힘든 아이들. 어느 시점엔 운동장이란 말은 국어사전 속에나 존재하는 단어가 되고 아이들은 체육관에서만 운동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세계 선진국 또는 WHO 기준에서 대단히 심각하고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2년, 13년 이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0마이크로그램. 그에 비해 서울은 무려 그 3배에 달하는 33.6 마이크로그램을 기록 중입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빈도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망치고 있는 미세먼지.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것들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90년대에 와선 심장 혈관계통의 질병에 대한 것들이 악화되어지는 근거로서도 연구가 되어졌습니다. 이것들이 만성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노출이 되어지게 되면 폐암이나 여러 가지 암성 질환에 대한 것들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이미 규명되어져 있는 것이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의학저널은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5위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의 3분의 2가 심혈관 질환일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 심혈관 질환은 돌연사를 초래하거나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근래 2000년대 와서는 뇌질환과의 연관성이라든가 좀 더 가서는 자살률의 증가에 대한 것들까지도 연구가 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부위의 질병에 미세먼지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들이 연구 결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에 이어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대기오염 우려 지역. 180개국 중 173위에 해당하는 최악의 공기질. 이렇게 수많은 통계와 수치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유독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도시화에 따른 산림 면적이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9,000불에 달하는 풍요의 시대. 지난 노력은 우리에게 분명 고도의 성장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국토의 70%를 차지하던 한반도의 숲은 2015년 약 52%로 줄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5년간은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산림이 없어졌죠. 이러한 급격한 산업화는 결국 우리에게 최악의 공기질을 남겼고 우리는 일상생활은 물론 각종 질병 위험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미세먼지 해결 방안은 나무와 숲에 있습니다. 숲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공익적 기능 중 미세먼지 흡수와 대기 정화 기능은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숲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원천입니다. 나무는 잎의 기공으로 숨쉬는 과정에서 오염가스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줄기와 가지, 나뭇잎의 미세한 구조로 미세먼지를 붙잡아 뒀다가 비가 오면 빗물에 흘려보내죠. 이러한 순기능을 통해 나무는 천연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며 각종 질병과 대기오염은 물론 폭염과 소음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줍니다. 자연을 소홀히 한 결과 지금에 이르렀다면 가장 최선의 해결책 역시 자연 속에 있지 않을까요? 다행인 건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긴 달리기를 통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아이오닉 롱기스트런 행사장. 이 뜻깊은 행사에 46,000명이라는 시민들이 모여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우리에게 이야기해줍니다. 환경을 바꾸는 일은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미래를 바꾸는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즐겁고 재밌게 하는 것이라고. 이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업들의 이러한 자발적인 사회 참여가 우리에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기업은 숲조성과 같이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활동에 관심 있는 개인들을 모으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집니다. 기업의 이러한 활동이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한다면 더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에 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쓰레기 매립지. 매일 2,500만 명의 시민들의 쓰레기가 모이는 곳. 바로 이곳에 환경을 생각하며 달린 시민들의 참여로 나무가 심겨집니다.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숲을 통해서 미세먼지 프리존을 만들고자 하며 쓰레기 매립지가 숲으로 바뀌어 시민들에게 되돌아가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나무를 심으로써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져서 저희한테 좀 미래에 많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일 매립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이곳에 숲이 조성된다면 어떨까요? 이제는 맑은 공기를 쐬기 위해 멀리까지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도심과 가까운 곳에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미세먼지 프리존이 생기는 거니까요. 저 혼자였다면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많았어도 숲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을 거예요. 혼자서는 나무를 심으러 가기도 어렵고 또 어디에 어떻게 심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숲 만들기에 참여한다면 푸르른 미래를 좀 더 일찍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맑은 공기와 깨끗한 자연을 남겨줄 수 있길 바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숲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모두의 더 나은 삶, 행복한 내일을 위해 우리는 나무를 심고 숲에서부터 희망을 찾기로 했습니다. 희망을 찾아가는 긴 여정, 우리의 프로젝트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